미 국립암연구소가 오래전에 현대인들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 과일을 얼마라고 얘기했죠? More than 5 dishes라고 표현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5접시를 드십시오. 여기서 한 접시라고 하는 건 부피로 8온스입니다. 240cc, 한 이만한 컵. 이걸로 5컵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옛날 원시인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뭐 이런 거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먹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부족한 걸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고 말하지만 끼니를 굶는 것보다는 나은 것. 부족한 걸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가능하면 골고루 식품을 먹는 게 바람직하지만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 먹지 못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따로 영양제 형태로 먹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게 비타민 D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의 왕입니다. 사람들이 C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네. 이 식품 피라미드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미국 사람들이 워낙 뚱뚱하고 성인병이 많으니까요. 가이드라인을 지난 1999년 만듭니다. 아래로 갈수록 많이 먹고 위로 갈수록 적게 먹고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데요. 이게 지난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에서 개정판을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이 추가된 걸. 이 사람들이 뭘 넣었냐면요. 매일 종합 비타민제 그리고 여분의 비타민 D 이 두 가지는 영양제 형태로 foremost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어야 합니다. 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권장한다니. 다른 비타민은 몸에서 만드나요? 못 만들죠. A 못 만듦, B 못 만듦, C 못 만들어요. D는 만드나요? 만들죠. 어떻게 만들죠? 햇볕. 네. 햇볕으로 피부에서 만듭니다. 뭘 의미하죠?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비타민 D만큼은 너의 생존이나 너의 안녕에 워낙 중요하니까 아예 몸에서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 내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햇볕 말고 음식으로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비타민 D가? 동물의 내장이에요. 동물의 간, 동물의 창자 이 안에 다량의 비타민 D가 녹아있다. 옛날 원시인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그들은 벌거벗고 햇볕 막 뛰어다닙니다. 피부에서 막 만들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내장을 통째로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살죠? 그래서 오늘날 연구를 해보면 현대인들 10명 가운데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나옵니다.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보다 낮으면 비정상입니다. 최소한 20보다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열의 9이 20보다 낮아요. 근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질병에 걸리게 돼요? 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병이 생기죠? 구루병 정답. 네. A는 야맹증, B는 각기병, C는 괴혈병, D는 공부 좀 하셨네요 정말. 네, D는 구루병. 구루병이 뭐죠? 뼈가 휘어지는 거. 근데 좋은 질문이란 이유가 요새 말이에요. 유명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가보면 아이들 뼈가 휘어져 나온다는 거죠. 구루병 아이들이 곧잘 나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 엄마들이 몸 안에 비타민 D가 부족해요. 엄마들이 다이어트 하느라고 뭐 잘 안 먹고 햇볕 피부 미용 때문에 가리고 다 좋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피부도 중요하니까. 박사님, 그 비타민 A랑 D랑 E, F, K는 체내에 축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부정하는 분들의 비판 대상 가운데 가장 큰 게 각종 부작용을 또 거론해요. 이거 먹으면 뭐 기형아도 생기고 돌도 생기고 암세포만도 크게 하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은요, 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쥐를 대상으로 권장량의 10배에서 20배를 뭐 한 석 달 정도 먹이니까 기형아가 나오더라.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수십억 인구 가운데 이른바 지용성 비타민 뭐 A나 D를 먹고 기형아를 출산했다. 그런 케이스를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단 한 케이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버. 없어요. 왜?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그걸 뭐 11, 20알씩
몇 달씩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많이 먹으면 체하죠. 네. 그렇다고 밥에 부작용이 있다 말을 합니까? 아니죠. 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거죠? 많이 먹은 게 나쁜 거예요. 약은 부작용이지만 이건 식품이니까 비타민 C는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뭐 슈퍼에서 아무나 사는 거예요. 푸드니까. 푸드에 무슨 부작용이 있죠? 자,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기사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가 얼마예요? 22.9라고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정상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이죠? 그런데 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주치의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타민 D를 매일 먹도록 처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비타민 D를 늘 영양제 형태로 먹고 있다. 여러분들도 실천하십시오. 가능하면 혈중 농도가 30 이상 되도록 유지하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뭐 눈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는다든지 침침할 때가 있어서 루테인을 먹고 예전에는 종합 비타민이랑 C를 먹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비타민 D를 또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이게 서로 충돌이 날까 좀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신념이 뭐냐면 우리가 매 끼니마다 원래 음식으로 먹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걸 먹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 우리 인간이 원래 새끼 식사를 안 먹어도 되는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다량으로 농축해서 먹는 거. 어떤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혈압을 떨어뜨린다, 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굳이 드실 이유가 없어요. 값만 비싸고 크게 실익이 있을까?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변기수 씨는 스케줄이 어때요? 굉장히 빡빡하시죠? 많이 출연하지 않으시나요? 아, 요즘에 빡빡해서 제가 줄였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와우. 뭐 아침에 뭐 일어나서 스케줄이 있는 날에는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 때는 가게를 가요. 또 네. 아내랑 가게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한 1시쯤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때밖에 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하. 다시 보기로 해서 한두 편 보다 보면 한 새벽 3, 4시? 아이고. 그쯤 잠드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근데 여기에 적절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 건강 전문 기자인데 건강에 제일 나쁜 거 한 가지가 뭐야?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이렇게 들들 볶이면요. 여러분 몸의 면역이 떨어집니다. 반면 염증은 확 올라가요. 네, 제가 여기 출연하느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요. 아니, 생전에 안 나던 뾰루지가 여기 났어요. 여기 조그맣게. 염증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왜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사람들이 담배를 연상을 하죠. 이주일 씨 폐암은 서남이라는 폐암이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서남이라는 폐암은요. 한평생 담배 한 모금 피우지 않은 여성들에게 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폐암 진단받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지중지하던 4대 독자 외아들이 숨졌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래 그날 이후로 이분이 턱에 수염도 안 깎고 식음을 전폐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때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면역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암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건 항상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미국의 동물학자인 사폴스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 얼룩말에게 위궤양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스트레스가 없다? 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룩말들이 어떻게 살죠? 풀을 뜯으면 저기 한 200~300m 근처에는 사자들이 어슬렁거리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기 사자가 있으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 뭐 속 쓰리고 난리가 날걸요? 근데 얼룩말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분이 얼룩말 배를 갈라 부검을 해보면 위장이 깨끗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적어도 풀을 뜯는 그 시간만큼은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자적 밥을 먹는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는 그냥 수천 킬로미터 바닷가에서 강물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온몸이 그냥 상처를 입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알을 낳고 딱 죽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사폴스키 박사님이 죽기 직전에 연어죠. 배를 갈라갖고 이 배 안에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어요. 요걸 딱 떼고 그다음에 꿰매갖고 다시 넣어주면 얘네들이 죽지 않고 몇 달을 더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이제 액세서리, 부사장할 때 부 그런 뜻이에요. 시는 콩팥이고 우리 좌우에 콩팥이 있잖아요. 여기에 작은 장기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부신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게 부신이에요. 네, 요 노란 게.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여러분이 막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상사에게 뭐 들들 볶이거나 그러면 우리 뇌에서 부신에다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막 신호를 보내요. 와, 지금 사자가 쫓아오고 있다.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은 이 부신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막 분비해요. 그러면 이 호르몬 때문에 혈압, 혈당 올라가고 근육으로 피를 보내고 막 숨도 거칠게 쉬고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 안에 큰 힘을 발휘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그럴 때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요. 늘 이렇게 살면 저 부신이 탈진에 빠진다. 지치는 거예요. 피곤한 거죠. 예, 그냥 축축 늘어집니다. 맞아. 예, 늘 무기력하고 나른하고 왜 현대인들이 필요하냐? 이 부신이 지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팅팅 붓다가 나중에는 그냥 넉아웃되고 병에 걸리고 죽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만 부신을 달랠 수 있다. 어떻게 쉬느냐? 여러분이 편안한 걸 해야죠. 그냥 막연하게 빈둥거리고 늘어져 있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휴식은 상당히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잘 계획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신을 달래고 왕성하게 피로를 이기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것보다 네. TV를 보고 있는 시간이 되게 편안하고 좋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엄마가 항상 좀 TV 보지 말고 그냥 좀 쉬어라 그러는데 저한테는 그 TV 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휴식인 거죠. 네, 저는 본인이 제일 행복한 걸 해야죠.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복함이라고 하는 건요, 자극적인 쾌락은 아닙니다. 도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패가 딱 뜨면 짜릿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예, 안 좋은 쾌락입니다. 그렇게 쉬면 안 되고요. 희로애 락의 마지막 락, 즐거울 락. 이거는 이완형 쾌락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나면 편안하고 졸리잖아요. 그 엄마 옆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뭐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면 졸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는 게 이 부신을 달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은 씨가 말씀하신 TV 보는 게 그냥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쉬는 게 가장 중요하냐?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자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요, 하루에 7시간 반 정도 잘 때 우리 건강이 가장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시간 반을 중심으로 뭐 8시간 내지는 7시간 하루에 그 정도는 자야 내가 건강해진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김 선생님께는 여쭤볼까요?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인지. 저는 배고프면은 먹듯이 졸리면 잡니다. 네. 근데 주무시는 동안에 내가 막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는 뭐 밤을 꼬박 샐 경우, 그다음에 뭐 2시간 자고 나갈 경우, 뭐 거의 뭐 수면을 못 취하죠. 근데 네. 이제 작업이 없을 경우에 집에서는 굉장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요. 어허. 졸리다 싶으면은 무조건 잡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비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수면 습관은 정말 부럽고 훌륭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 선생님처럼 주무시는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뭐 알코올, 술 있죠, 담배 있죠, 카페인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에 늘 시달리죠. 스마트폰에 청색광, 블루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우리 수면 리듬을 방해하고, 비록 상황은 좀 열악하지만 잘 잘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침대에 딱 누워서 15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그때는 침대에서 나오라. 예, 차라리 거실이나 또는 다른 데 가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뒤척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침대에서 자꾸 뒤척이는 게 몇 날 며칠 쌓이게 되면 우리가 나쁜 기억이 생겨요. 아, 이 침대라는 장소는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먹을 것만 주면 침 흘리는 것처럼 조건 반사화가 돼서 침대는 괴로운 곳, 저기만 가면 내가 늘 고통스러워하는 곳. 이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 더 불면증이 심해진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잠이 안 와? 좋아, 뭐 안 오면 뭐 마음대로 해봐. 너가 별 수 있겠니? 언젠가 오겠지? 이러면 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중간 조명을 두자. 아시죠? 지금은 온오프예요. 많은 분들 침실이. 막 밝았다가 잘 땐 갑자기 깜깜해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는요, 양옆에 이렇게 희미한 백열 등을 하나 마련을 하세요. 왜? 옛날에 우리 원시들이 그렇게 잠을 잤단 말이에요. 해가 갑자기 확 밝았다가 갑자기 깜깜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천천히 어두워지잖아요. 우리 망막도, 우리 뇌도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침실에 중간 조명을 꼭 두고 천천히 어두워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숙면을 취하는 방법이요. 낮에 햇볕 아래서 걸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막 수면제에 중독된 많은 분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는 방법이 햇볕 아래 걷는 거예요. 낮에 햇볕이 이렇게 반사돼서 눈에 망막에 딱 도달하면 한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뇌에서 저절로 잠을 자는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라는 게 분비되도록 수백만 년 동안 그렇게 진화가 되어 왔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낮에 햇볕은 안 보고 밤에 자꾸 인공조명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많은 현대인들의 그 수면 리듬이 망가져 있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침 기상 시각을 고정하자. 우리 뇌 안에 시계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시계에 태엽을 감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컨대 뭐 어쩌다가 뭐 밤에 늦게 주무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날 때는 원래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 설령 그 전에 좀 늦게 잔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그 다음날도 6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생체 리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센터에서 나온 방법인데 상당히 참고할 만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센터에서 나온 방법인데 상당히 참고할 만합니다. 내 몸 중심부의 체열이 올라가면 그러면 한두 시간 있다가 잠이 쏟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떤 지침을 내놓았냐면요. 온탕욕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온탕욕. 욕조에다가 물을 받으세요. 단 좀 뜨거워야 합니다. 40도 정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15분은 있어야 합니다. 15분 정도 그냥 몸을 담그고 있어요. 온탕욕에 뜨거운 열기가 몸으로 들어오니까 내 몸 안에 심부 온도가 올라가 있죠. 그럼 인체는 반사적으로 이 체열을 식히기 위해서 혈관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혈액이 내장 안에서 피부 쪽으로 흐르게 되죠. 그렇게 혈관이 열릴 때 내 몸의 자율신경이 이완에 빠집니다. 이렇게 아주 졸립죠. 기분 좋게.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무시기 1시간 전쯤에 뜨거운 온탕욕을 15분 정도 하시고 가볍게 이렇게 샤워한 다음에 나와서 잠을 청하시면 혈관이 열리면서 여러분 눈이 이렇게 스르르 감기는 걸 경험할 수 있다.